네, 오늘 전 준비도 두 분과 함께 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IS의 박수범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최현수 전문가가 가져온 디스플레이 관련 내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종목군들이 슬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시장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중심에는 OLED가 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한동안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쪽이 굉장히 조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를 했는데 6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제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 대비 약 5.4%, 5.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성장세는 OLED가 견인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OLED는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약 8%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OLED를 장착을 하면서 올해 1000만 대 팔 것을 내부적으로 좀 목표를 좀 갖고 있고요. TV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은 원래 기존에 좀 쓰였고 전체적으로 IT 기기 쪽에 침투율이 점점 더 OLED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OLED 소재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데 P&H테크,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데 역시 업황하고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많이 빠졌고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저점 높이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P&H테크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도 34,000원대 바닥 찍고 반등.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계속 없어가지고 작년 연말서부터 좀 소외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는 배당 문제에서 좀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연말 배당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는 다시 좀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로봇주입니다. 움직이는 듯 하다가 그 다음날은 또 쉬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에너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떨지 그리고 로봇 관련 모멘텀은 언제쯤 부각될 수 있을지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놓여있는 위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네,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어떤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눈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찍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매출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비스 로봇을 비롯해서 협동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공장을 좀 많이 또 건설하다 보니까 칩스법이다, IRA법이다 해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자동화 시스템 소위 얘기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대응해볼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으로 전환되려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될지 아니면 진짜 추세적인 상승 전환으로 봐야 될지 저는 이제는 상승 추세로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로봇주 가운데서 토픽이라든지 아니면은 종목을 고르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어제 정부에서 그 로봇 관련
해가지고 뭐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뭐 지원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리고 모터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전체적인 로봇에 이제 만드는 점유율이 거의 한 30%대입니다. 40%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이제 일본 회사들이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SBB테크라든가 SPG라든가 뭐 이런 감속기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박수범 이사는 로봇주 내에서도 하는 일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감속기 관련된 종목군이 매력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로봇 쪽으로는 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IPO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에도 800억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우상향임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도 상당히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군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 전 세계에서 이 K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적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은 지난해 실적이 모두 다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뭐 거의 다 뭐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모두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뭐 주요 장비와 소모품 공급이 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가성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글로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향상, 그다음에 미에 대한 추구, 관심 이런 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SNS 영향력 확대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지금 약 한 22조 원 정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역시 관련 업체들 클래시스, 비올, 원텍,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신규 업체인 레이저 업테까지 좀 보시면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뭐 횡보 구간 뭐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충분히 뭐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올해도 약 20% 정도 전년 대비 또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주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비올 같은 경우에 어제 양봉이 기준 양봉이 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기준 양봉 한 몸통쯤에 들어오면은 뭐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원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기준 양봉이 세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레이저 업텍 스펙 상장한 주식인데 이 업체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 업체도 뭐 독자적인 뭐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진다면은 그럼 작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실적이 받쳐준다면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저는 좀 봐야 될 게 실적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피부 미용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영업이익률이 월등하잖아요. 뭐 대부분 30%, 많은 데는 50%. 영업이익률을 매 분기 실적마다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조금씩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피크아웃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미용 의료기기 여기에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성장을 하긴 하는데 영업이익률 측면, 이 마진까지도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적이 성장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또 직전 고점, 작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설 만한 에너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해본 섹터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주들 이 시간 체크 포인트에서 좀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도 바닥에서 강한 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등의 연속성이 약간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요. 이쯤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선 섹터 주목할 시점이다. 박수범 이사님이 이렇게 보셨는데 주목할 시점 어떤 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수주 물량도 상당히 좋았고, 뭐 그랬던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후판 가격이 이제 2배로 뛰기 시작했고, 뭐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조선, 그러니까 선박의 이제, 후판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는데, 비중이 2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뭐 2배로 뭐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 좋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부분들이 최근 1, 2월 달에 보게 되면 선박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50% 전체 발주량의 50% 정도 우리나라가, 그 선박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HD 현대 쪽에서 64척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18척을 수주했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4척을 수주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친환경 선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HD 현대 쪽은 64% 정도가 친환경 선박 쪽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절반 정도가 거의 다가 친환경 선박이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4대를 수주했는데 이제 2대가 친환경 선박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IMO 쪽에서도 지금 탄소 배출 규제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앞으로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물량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관세청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관세청에서 3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약 10일 동안 10일 동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좀 보니까, 지금 반도체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기에 선박이 무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50% 넘게 수주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LNG 선박 수주를 대량으로 지금 현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쪽에서의 발주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HD 현대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또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점검해봤습니다. 그러면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기업 가져오셨어요? 네, 대주전자재료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인데 응급제 업체죠. 실리콘 응급제 업체인데 뭐 실리콘 응급제 작년에 뭐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주식들보다는 응급제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응급제 시장 중요합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충전 속도나 주행 거리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응급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주요 배터리사가 대주전자재료의 뭐 고객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덜은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요. 일단은 67,500원, 거기서 뭐 이중바닥, 쌍바닥 좀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고, 거래도 최근에 늘어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지 않으면서 상승하면 그냥 주가 반등은 일시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매수가는 94,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94,900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94,000원 이하에서의 접근 전략이고요. 우상향 패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최근에 2차전지, 특히나 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좀 기지개를 폈는데요. 이런 흐름 또 놓칠 수가 없겠죠. 최원재 전문가 대주전자재료 추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수범 이사님은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전문가님이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맞아요. 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산업용 로봇이랑 뭐 협동 로봇 쪽으로 해서는
거의 뭐 수출 물량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점유율이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잘 받쳐주는 회사로서 지금 이제 성장 가도를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로봇 관련해서 지금 핵심 부품에 대해서 국산 점유율 80%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2030년까지. 그런 내용들 또한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잠깐 보게 되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 전날에는 8% 정도 상승했는데 어제는 마이너스 3.4%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양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양봉이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 무조건 좀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목표가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10만 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000원 대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 가격 전략도 두 분이 좀 비슷하게 주세요. 확실히 좋은 종목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2차전지의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로봇 섹터의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두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